이번에는요, 특정 질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건강 주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사연을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경 쓸 일이 생겨 스트레스도 받고 활동량도 많아져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피곤해지면 지렴이 잘 생기는 편인데 이번에도 냉과 함께 가려움증, 소변 볼 때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다양한 여성 청결제로 질 세척에 신경을 쓰는데도 세균이 잠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재발하는 지렴 때문에 정말 괴로운데요. 지렴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증상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염이란 질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락토바실리 세균이 없어지고 다양한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질내 감염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질 분비물이 누렇게 회색을 띠고 생리 전후나 성관계 후에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이와는 달리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 문의해 주신 시청자분께서는요. 38세 여성분이고요. 스트레스와 피로로 질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냉증과 가려움증, 배뇨시 통증이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매년 잦은 재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윤희 원장님, 사실 이런 질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질염을 알기 전에 이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어떤 양상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상적으로 질 내에 있는 이 상피 조직이 떨어져 나오고 또 자궁 경관에서도 이 점액 성분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나쁜 세균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려고 나오는 것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여성분들은 분비물을 정상적으로 느끼게 되고 또 색깔은 약간 투명하거나 약간 흰색을 띠게 되면서 냄새는 약간 냄새는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근데 이런 정상 분비물 외에 이게 이제 질염성으로 바뀌게 되면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또 색깔은 더 노랗게 되거나 진한 색을 좀 띠게 되고 냄새는 좀 불쾌하거나 좀 악취 같은 것을 풍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질염 중에 가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세균성 질염인데요. 이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하게 이제 나타나는 질염이기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그 분비물의 양보다 양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좀 불쾌한 냄새를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의 비린 냄새를 좀 겸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질을 자주 세척하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관계 후에 이 질 내의 산도가 깨지면서 이 정상적인 세균이 줄어들고 또 나쁜 세균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또 이런 성관계를 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시청자 상담처럼 너무 과로나 스트레스 아니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이 칸디다 질염, 곰팡이 질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곰팡이균에 감염된 이 곰팡이 질염은 어떤 분비물이라든지 어떤 질염성 냉대야 이런 거로도 좀 고통스럽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가려움, 화끈거림 때문에 질염을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곰팡이 질염입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 중 임신을 하게 되면 약 한 40% 정도에서도 이런 곰팡이 질염을 살짝이든지 좀 강하게라든지 겪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부용 피임약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또 경부용 피임약을 많이 복용을 하시거나 또 항생제를 좀 과다하게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질내 평형이 깨지게 되고 또 비만이나 당뇨 같은 이런 면역력 저하인 상태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지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예방을 한다고 해도 딱히 칸디다 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다음에 그 폐경을 하시는 이 여성분들의 이 갱년기 증상 중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 위축성 질염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 질내 평형을 유지해주고 질내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속도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질 내벽이 또 얇아지게 되고 또 질내의 산도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 세균 침투에 대해서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 위축성 질염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그 질 입구의 화끈거림이나 따가움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꾸 부부관계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부부 생활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의 저하이기 때문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의 강화와 또 자궁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시청자분의 사연을 보면은 매년 잦은 재발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안상 원장님, 이렇게 질염의 뿌리를 뽑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질염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좋지 않은 균이라든지 또는 그 이물질의 어떤 그 침입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일시적인 질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뭐 1년에 한두 번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어떤 뭐 항생제 치료라든지 또는 그 질 세정 치료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한두 달에 두세 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질염의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도 고통스럽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이렇게 자주 일단 질염이 나는 재발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질 내부에 자정작용을 해주는 그 락토바실리라는 유산균이 파괴가 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산균 자체가 있어야만 우리 몸 그 질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우리 몸의 어떤 방어력인데요. 이 락토바실리균 유산균이 이제 그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복용을 하셨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항생제 성분의 질정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하셨거나 또는 화학약품 제제로 만들어진 대표적으로 이제 요오드인데요. 이 요오드 성분의 그 화학약품 질 세정제를 너무 과도하게 자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나쁜 균들도 죽지만 결국은 이 락토바실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이 같이 사멸해 버리기 때문에 질염 증상이 한 달에 두세 번도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이라는 게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나 유산균 음료를 뭐 많이 마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산균 음료는 위에 들어가서 위산에 의해서 유산균 자체가 99%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장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특수한 캡슐에 유산균을 넣어서 복용하는 그런 유산균 제품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복용을 하시면 이게 유산균이 장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장하고 또 질 부분하고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질 자정작용을 해주는 유산균이 파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잦은 재발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그 양방적인 치료보다는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질 내부의 자정작용을 회복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질염 환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황상주 원장님,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질염의 뭐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가 무증상 질염이라고 해서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데 진행이 계속되는 질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질염은 자각 증상이 없는 관계로 치료에도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고 또 이 증상에 대한 그 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염이 그 위쪽에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자궁 내막의 염증으로 진행된다거나 또는 골반염 또는 나팔관이라고 하는 임신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 염증화가 되기 때문에 이 질염이 그냥 단순하게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정 착상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 그 아이가 그 자연 분만을 할 때 아이가 질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산도라고 하는 길이 되는데 그 산도가 깨끗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아이 자체가 감염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질염에 대한 이해와 또는 그 증상에 대한 어떤 호전을 하는 것을 건강한 과정으로 여기셔서 잘 관리하셔서 지연되지 않도록 치료가 지연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렴을 한 번이라도 알았던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정희 원장님, 그리고 이 지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발병률이 더욱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높은 온도와 습도거든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세균이 잘 번식합니다. 이제 여름이 딱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6월에서 8월 이런 덥고 습한 계절에 질염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분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통풍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속옷도 자주 갈아입으시고 속옷도 이제 면으로 된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는 게 좋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이제 내원했을 때 보정 속옷을 입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꽉 끼고 잘 이렇게 환기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속옷들은 여름철에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보정 속옷의 문제가 뭐냐면 질염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 혈액 순환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깨나 이제 목 등의 이제 통증까지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여름에는 그런 꽉 끼는 속옷을 벗으시고 면으로 된 가벼운 속옷을 자주 갈아입도록 하시는 게 질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김윤희 원장님이 한방에서는 어떠한 한의학적 치료로 또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보통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질염의 급성 단계라든지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증상이 생긴다, 뭐 내지는 2, 3년에 한 번 증상이 생긴다 이런 어떤 간단한 질염 상태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항생제를 장기 복용을 하거나 항진균제라든지 아니면 질정이라든지 아니면 연고 제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 자주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아서 계속 재발이 되고 낫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셔야 보통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그 질염이 재발하는 원인이 면역력 저하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한의학적으로 보는 어떤 질염이 자주 발생하는 체질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이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도 이 자궁의 한습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좀 냉이 많아지면서 이제 비린내를 동반을 하게 되고 또 자궁 습열 체질 같은 경우에는 냉도 많고 뭐 덩어리 냉도 많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림 이런 걸 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궁 울지 체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면역력 저하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갑자기 우라병이나 화병으로 인해서 자궁 부위가 울체가 되면 질 부위가 많이 부으면서 생기는 이런 질염이 양상을 띠게 되고요. 또 요즘 고등학생들이나 아니 20대 초반 여성의 어떤 성경험이 없는 여성한테도 질염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아랫배가 많이 차고 손발이 찬 이런 자궁 냉체질인 여성분한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만성 질염인 경우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한약 치료와 약침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한약 치료가 단순히 면역력 증가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체질에 따른 치료를 또 하게 되고 위의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제를 이제 같이 처방해서 하게 되고요. 또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자궁과 질 주변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질염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함께 내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 치료와 또 질염 체질 개선과 함께 질염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재발 없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